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섭입니다. 오늘은 이전 충돌 증후군에 이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 어깨에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전근개 파열 역시 이 회전근개 질환 전체 스펙트럼 중 하나로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습의 의미로 한 번 더 회전근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회전과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뒤쪽에서 날개뼈 뒤쪽 위쪽에 극상근, 그리고 아래쪽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앞쪽에 견갑하근과 이 근육들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 회전근개입니다. 이 그림은 2019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어깨 질환별 환자 수에 대한 도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이 동결경과 거의 비슷한 환자 수를 보이는데요. 이 충돌 증후군까지 회전근개 질환으로 함께 봤을 때에는 어깨 질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일까요? 아마 주변에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깨 회전 그리고 팔 들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란 이 회전근개 힘줄에 파열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힘줄은 극상근의 힘줄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드물지만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논문 보고를 보면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70%가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해마다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수술을 받는 분들이 30만 명 이상 보고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회전근개 질환과 파열에 대한 치료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보시면은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요. 간혹 외상으로 인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인적 요인과 내인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충돌 증후군에서처럼 반복적인 힘줄이 견봉 아래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많이 쓰는 경우 등의 이제 외인적 요인과 혈류가 저하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의 변성이 생기고 진행하면서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 내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깨의 힘줄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파열이 되는 것을 뜻하는 내인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무릎 관절처럼 어깨 관절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다 보면 힘줄이 닳게 되고 파열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40세 이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부분 파열과 완전히 찢어지게 되는 전층 파열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양말 뒤꿈치 부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풀이 일어나고 얇아지는 경우에는 부분 파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완전히 구멍이 나버려서 뒤꿈치가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전층 파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어떤 부위가 파열되느냐에 따라서 위쪽이 파열이 되면 저맥낭측 파열, 그리고 힘줄의 아래쪽 부위가 파열이 되면 부분 파열이 되면 관절측 파열, 그리고 힘줄의 실질, 힘줄 내에 파열이 생기면 힘줄 내 파열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완전 파열 또는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1cm 이내
크기의 파열은 소, 그리고 1에서 3cm의 크기는 중, 그리고 3에서 5cm 정도의 크기는 대, 5cm 이상은 광범위 파열로 분류를 하고요. 또 2개 이상 힘줄에서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 광범위 파열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전 파열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회전근개 힘줄을 관절경, 내시경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좌측에서부터 정상 힘줄, 그리고 가운데에 부분 파열 힘줄, 그리고 오른쪽에 완전 파열 힘줄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보풀이 일어나면서 구멍이 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뚫린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완전히 구멍이 나게 돼서 마치 양말 뒤꿈치가 구멍 난 것처럼 안쪽 관절 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럼 증상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으로는 통증, 강직이 있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에서도 통증과 강직을 증상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통증의 경우 이제 충돌 증후군과 비슷하게 삼각근 부위, 이제 어깨 바깥쪽이 아프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야간 통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어깨 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서 잠을 더 잘 수가 없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팔을 들 때나 속옷을 갈아입을 때, 화장실에서 용변 후 처리를 하는 동작에서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경우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 강직 또한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관절 운동 제한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지만 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이 뒤로 돌리는 이런 동작이 내전 동작인데, 이 내전 동작에 제한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파열이 오랜 기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근위축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날개뼈 아래쪽에 극하근 부위에서 위축이 제일 눈에 잘 띄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환자의 왼쪽 편에 어깨 등 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극하근 부위가 움푹 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위축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머리를 빗는 등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아프거나 또는 특정 위치나 각도에서 특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뜨끔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속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후 처리 시에 팔을 등 쪽으로 돌리는 동작에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밤에 잘 때 심해지는 통증, 그리고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울 때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리도 함께 발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과 함께 어깨 힘이 약해지는 것 같거나, 팔을 올렸다가 이제 내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급격하게 심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팔을 뚝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왜 아픈지 검사하고 진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은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를 통해 시행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힘줄 위에 위치하는 견봉의 모양이나 밑에 뼈가 자라나는 골극 등을 확인하게 되고, 상완골 대결제 부위, 이제 힘줄 부착 부위의 이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사실 힘줄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힘줄 주변의 골격의 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힘줄 파열이 생기고 진행하게 되면 이 상완골 머리와 이 견봉이라는 뼈의 구조물에 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 상완골 머리가 이 견봉이 아예 달라붙게 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사실 엑스레이만 봐도 힘줄 파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 검진이나 엑스레이상 회전근개 문제 의심이 되면 이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힘줄의 상태와 주변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위치나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와 MRI 검사는 필수인데요. 초음파의 경우에는 외래에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팔을 움직여 보면서 관절 부위를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MRI의 경우에 가장 정확한 진단적 검사이고, 특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파열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근육의 지방 침윤 정도 등을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보시면은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완화 그리고 기능 회복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시에는 나이, 직업, 활동 정도, 향후 필요한 기능의 정도, 그리고 파열의 크기, 그리고 손상 기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견봉화 공간에 주입하거나 증식치료 등 주사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50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사치료로 통증을 경감시켜준 후에 스트레칭 운동 등을 통해서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6개월 이상 치료함에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파열된 힘줄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예전처럼 정상 힘줄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나 절반 이상 파열이 진행된 부분 파열에서는 통증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의 부분 파열에서 보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수술 적응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개월 이상 보존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의 환자, 그리고 외상성 파열, 그리고 심각한 기능 이상 및 근력 저하를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보고를 보면은요, 회전근개 완전 파열,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36%,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의 크기가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39%, 그리고 4년 정도 지나면 봉합할 수 없는 광범위 파열로 진행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증상과 파열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수술적 치료의 경우 나이와 활동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겠지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특히 비교적 젊거나 활동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전보다 고령인 경우에도 활동 정도나 건강 상태 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지, 우선 보존 치료를 해봐도 될지 환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증상이 있으신 경우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판단 등 이제 올바른 치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시에는 팔을 직접 들어 올리지 못하는 운동에 제한이 올 수 있고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적절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정비 등 팔을 계속 들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특히나 회전근개에 자극이 많고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팔 많이 드는 동작이 많은 분들은 그런 동작을 줄이시는 등 통증 유발하는 동작을 최대한 줄이시고, 쉬는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미리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이완시켜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깨 질환들은 질환마다 통증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